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일선 검사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시도, 또 조직 흔들기, 검찰총장, 검찰수장,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 박탈, 이런 여러가지 이 검찰 압박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있던 일선 검사들이 지금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폭발한 거죠. 서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을 믿는다,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나서 검사들을 믿는다,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고 그 중에서 특히 나는 추미애의 보아가 아니다. 이 말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보아가 아니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의 지시, 명령, 부당한 지시, 명령은 받을 필요가 없다. 수사지휘권, 이것은 검찰청법에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를 하게 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인데, 그거 아예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로까지 갔으니, 일종의 항명을 하라, 좋은 의미의 항명을 하라, 그런 메시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나왔죠. 그러다가 어제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검사들이 폭발한 사건인데, 일단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시면은 검사 60여 명 추미애 폭주에 집단 반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60여 명의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주에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 이것이 60명,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60명인데,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났겠죠. 국민일보도 일면 토본 검사 60여 명, 추 장관의 반기, 검찰 압박의 개혁이냐? 자, 이런 내용인데, 60여 명이 반기를 들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첫 번째 이한우 제주지검 검사가 그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그리고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한우 제주지검 검사죠, 평검사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한우 검사를 콕 찍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정체성을 공표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커밍아웃 해줬으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거를 올립니다. 이한우 검사가 추미애 장관 본인을 비판을 하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적폐 검사라는 이야기죠. 정체성을 커밍아웃 해줬으니 우리는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그 앞에 조국 전임 법무부 장관이죠. 조국 씨가 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한우 검사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이한우 검사가 어떤 수사 과정에서 했던 일, 그런 것을 그 신문 기사를, 언론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이렇게 이한우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좌표 찍기를 합니다. 좌표를 찍은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 반대파에 대해서 딱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 씨가 이한우 검사를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SNS에서 문재인 쪽 열성 지지자들이 막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을 다시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링크를 같이 건 겁니다. 그래서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일개 평검사에 대해서 좌표를 찍고 공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선 검사들이 폭발을 했죠. 폭발을 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어서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올리게 됩니다. 실명으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막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 보복이라는 거죠. 이 검사에 대한 보복을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오후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가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사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또 통신망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도 이한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 이런 글을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나도 커밍아웃 한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비민주적이다. 우리가 이한우 최재만이다. 이런 댓글이 막 쏟아졌고 어젯밤 10시까지 번호가 매겨진 커밍아웃 댓글이 60개로 불어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반대하는 검찰판 미투 운동이 어제 벌어진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언론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면 추미애 평검사 적에게 검찰 내부 나도 커밍아웃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금난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에 맞서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조금 전에 제가 천정배 검사 천정배 사위 말씀을 드렸는데, 천정배 사위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근데 천정배 사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뭐냐면,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했고, 이 추미애 장관이 현 정권 들어서 3번이나 발동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그 전에,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 추미애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유일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죠. 그것도 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 방공법 피의자를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 이 수사지휘권 정도만 발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 천정배 전 장관의 사위, 이 춘천지검 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장관, 정권 안 따르는 검사 압박의 개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 장인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인데, 자, 이렇게 정면으로 추미애 장관을 공격을 합니다. 최재만 춘천지검 형사 1부 검사죠. 천정배 사위.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는데,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훼손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평검사가 그렇게 밝혔는데, 그것이 검찰개혁과 무슨 관계냐? 혹시 장관님은 정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자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판장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마치 최순실의 농단을 보는 느낌이다. 추미애와 최순실을 등치시키는 그런 글까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 추미애 최순실을 등치를 시켰냐 하면은,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이 어제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폭로성 글을 올렸는데, 자, 대전지검의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수석검사가 있는데, 이 수석검사가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을 담당하게 되는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에 미리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대검의 인사 담당 과장은 아예 모르고 있더라. 파견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더라. 자,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 인사농단 느낌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 업무와는 무관한 대검 형사부장이 마치 박근혜 정부 때의 비선처럼 움직이면서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종건 이 부장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단 출신이고 대표적인 친여권 성향 검사로 분류가 되죠. 그 아내가, 이종건 부장 검사의 아내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하게 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야기를 해서 실제 인사 담당자를 제치고
파견검사를 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농단이다. 그래서 추미애 최순실 농단 느낌이 난다. 자,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 또 추미애 쪽 검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12면 하단 기사를 보시면은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과 대치하는 그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측근인 윤대진 친형 전 근무자를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인데 뭐 윤석열 총장과 같이 뭐 대윤, 소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막연한 사이다.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진 그 인물이죠. 그 윤대진 그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 그때 뇌물수수 혐의, 용산 세무서장한테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받고 있었죠. 받았다는데 5년 전에 무혐의가 된 이 뇌물 사건을 갑자기 재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재수사를 하게 되니 윤석열 찌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는 제가 모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효과겠죠.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전에 검사들을 믿는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의 효과일 텐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정진웅 한동훈 검사를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되는 서울고검에 의해서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제 대전을 찾아갔죠. 그걸 본격적인 이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어제 그 의미를 제가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어제 대전에 가서는 민감한 발언은 자제를 했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해서 직접 감찰 지시까지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추미애식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개혁의 목표는 공정과 평등이다. 동아일보 12면에 어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공정과 평등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의 그 개혁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결국은 검사들의 집단 항명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검 국감 이후에 첫 공개 일정을 했고 가서 검찰 가족 등 두드려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효과는 지금 정치권에도 불고 있죠.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5.1% 범야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효과가 개인의 댓글 행보 여기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범야권 잠룡들도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윤석열 매기 효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망론에 급해진 야권 잠룡들,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지금 갑자기 정치권에서 불어닥치니 다른 야권 잠룡들도 분주해졌다는 기사입니다. 김태호 전 의원이 어제 마포포럼, 김무성 전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죠. 마포포럼 통해서 역할론을 강조를 했고 안철수, 유승민도 대권 의사 곧 밝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의 출발점, 이런 모든 상황의 출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이 됐죠. 탄핵이 됐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것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역할을 했고 적폐수사 다 거의 마무리 될 무렵에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들 조국 일가 운동학원 이런 문제 아들 딸 문제 이것은 그렇다 치고 정권 차원의 비리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7개 부서가 불법적으로 공작한 혐의 이런 데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 윤석열 청장에 나섰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그렇게 전개가 되어 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도 결국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7년이 확정이 돼서 곧 재소감이 됩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은 대법 다스 실수요주는 이명박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 가석방이 없으면 95세 돼야지 출소를 한다. 자, 그 아래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징역 2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제3고 심의 진행 중이다. 근데 징역 22년을 받은 상태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이 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지금 3년 복역을 했으니까는 2039년 3월 만기 출소하는데 그때는 87세가 된다. 대법원 3부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맡았는데 주심이 노태악 대법관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노태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노태강 전 문체부 지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일면 토업은 어제 일어난 두 가지 정치적 이슈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거듭찬 약속, 거듭낸 방탄. 거듭찬 약속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내겠다는 겁니다. 그 당원을 개정을 해서 내겠다는 거고, 거듭낸 방탄은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어제 그 체포동의안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만 거의 참석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국민의힘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탄국회가 걷어내졌다.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10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